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군을 동원한 윤석열의 12.3 내란이 제압되었음에도 내란 찬당 세력들의 준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의 짝퉁 행정부의 행태가 가관입니다. 당장 기재부와 외교부, 산자부 등이 미국과의 졸속 협상의 의도를 사실상 이재명 정권을 타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 부처별로 인사를 바뀌는 가관입니다. 기재부는 예산 및 세제의 주요 직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고, 국방부 역시 장군 인사를 진행 중이고, 법무부는 감찰관을 모집 중인데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 정부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한 축인 법무검찰의 감찰고위직 알박기 인사 시도를 멈춰라. 법무부 검찰과에서 법무부 감찰관, 대검 감찰부장 외부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내란 공범으로 탄핵소추되었다가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알박기 시도입니다. 법무부 감찰관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 내란 사태 즈음에서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법무검찰의 감찰직은 검찰개혁의 중요한 축의 하나로 지난 윤석열 감찰 당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빛나는 역할을 떠올리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그동안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남용과 윤석열의 내란에 부역했던 검사들에 대한 역사적 청산을 담당할 기관이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입니다. 4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자리에 조기 대선의 분주한 틈을 이용하여 이제 와서 친윤검사 출신을 앉힘으로써 검찰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의도입니다. 박성재, 심우정 두 사람은 지난 내란 당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다른 생각 말고 윤석열의 내란 재판에나 신경 쓰십시오. 내란 우두머리로부터 임명받은 처지에 내일 모레 청산될 검찰을 끌어안고 더 이상 무슨 일이든 벌이지 마십시오 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민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의 내란 동조 행위 지우기가 공개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이 파면되고 간신히 헌정질서 복원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자녀 정부는 여전히 권력을 움켜쥐고 내란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선 것이 바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직에 대한 알박기 인사입니다.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공고를 동시에 냈습니다. 겉으로는 일반 공모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명백합니다. 내란 수사 방해는 물론 내란에 관여된 검사들을 비호하고 그 어떠한 수사도 맡겠다는 속내입니다. 검찰은 12.3 내란에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조력하고 공모해 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꼼수 석방의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에게 비화폰을 활용해서 검찰 수사를 권고한 이진동 차장검사, 또한 합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경호처장 구속영장을 수차례 반려했었고, 한편 12.3 내란의 밤에 대검 간부 2명이 성관위에 다녀왔다라는 것도 이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검찰의 내란 공모 정황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단 한 건의 징계도 단 한 줄의 수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감찰할 자리에 내란 공범이 손수 4년 임기의 감찰관을 박아두겠다는 것입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의 내부 감찰과 검찰총장의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의 내부 감찰과 검찰총장의 청구가 없으면 어떤 잘못을 해도 검사는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우정 총장이 징계 청구를 계속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감찰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감찰관마저 내란 잔당이 임명하면 검찰의 내란 동조를 모두 덮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공고를 진행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12.3 내란 직후 안가 모임에 참석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내란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란에 연관된 검사들을 감찰할 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것, 이것은 내란 공범이 내란 수사를 봉쇄하겠다는 모양새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내란 이후 벌어지는 내란 은폐 시도, 수사를 틀어막기 위한 인사농단 범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사내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의 내란 동조 및 방조 행위, 그리고 지금 시도되는 인사내란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윤석열 자녀 정부는 지금 당장 인사내란을 중단하고 법 앞에, 국민 앞에, 헌정질서 앞에 사과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모를 이재명이겠습니까? 이재명 스스로가 자부했던 자신의 능력 중 하나가 바로 관료 장악입니다.
알박기로 들어온 자들이 이재명 정부를 괴롭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알박기로 들어온 자들을 괴롭히겠습니까? 그들에게 지옥문이 열릴 것입니다. 김현종 단장이 최근 박정훈 대령을 만났습니다. 얼마 전 박정훈 대령을 만나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때는 강제고소령만 존경했는데 이제는 두 분의 군인을 존경합니다. 영국 작가 G.K. 체스터턴은 참된 군인은 앞에 있는 이를 증오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가 뒤에 있기 때문에 싸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참된 군인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박정훈 대령 같은 참된 군인이 많아져야 우리 국방도 더욱 든든해지지 않을까요?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사단장이 되는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고된 싸움을 함께하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께도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김현종 단장이 늘 강조하던 말이 대통령의 역할은 대한민국이 맞아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김현종 단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미사일 지침을 개정하여 그동안 대한민국에 제한되어 있었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모두 해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미사일 자주권을 갖게 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 박정훈 대령을 만난 건 아마도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참군인 정신이 지금 필요한 것이고 이재명 정권에서 펼쳐질 K-이니셔티브를 위해서라도 윤석열이 망가뜨린 해병대의 위상을 반드시 복원시켜야 하기 때문 아닐까요? 지난 윤석열의 1차 재판에서 김영기 특전사 대대장은 계엄 당시 박정훈 대령이 생각났다고 발언했고 이어 2차 재판에서는 저희 조직은 철저하게 상명하복을 기본으로 운영되는 조직이고 누군가는 제게 항명이라고 한다. 맞다. 저는 항명했다. 하지만 상급자의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가 부여됐을 때 국한된다. 라고 포효합니다. 자, 대통령의 지시를 할지라도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는다는 박정훈 대령의 사건은 군에서는 엄청난 사건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그 충격만큼의 저마다 군인으로서의 자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각이 필요한 건 군뿐만이 아니라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금 미국과 협상하려는 실무자들 말입니다. 그러니 김민석 최고는 오늘도 정부 청사 앞 시위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다가오는 내란 공범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선 출마를 정해놓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헌재 재판관 임명, 알박기 인사, 졸속 관세 협상으로 재탄핵을 유도하는 출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악한 방탄 출마 음모입니다. 노역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이고 윤석열 아바타입니다. 총리실 등 모든 공직자들은 한덕수 출마용 졸속 관세 협상에 비협력 불복종해야 합니다. 본격 협상과 타결은 선출된 새 정부의 몫입니다. 국익을 담보로 한 한덕수 대행의 출마 장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출마할 거면 노역의 잔꾀를 부리지 말고 오늘 당장 옷 벗고 출마해 국민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자, 대한민국의 국운과 국익을 베팅해가며 한 달짜리 대통령 놀이 중인 한덕수의 말로는 윤석열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하들의 운명 역시 부당한 지시를 맹종하느냐 불복종하느냐에 따라 나뉘게 되겠지요. 박정훈 대령에서 시작된 참된 군인의 정신은 조성현 대령, 김영기 중령 그리고 공직사회까지 퍼져나가야 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